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민법 기출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물권 총론이죠. 물권법 총론. 우리 교재 2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풀이니까요. 우리 물권 총론에서는 물권의 변동을 공부하죠.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크게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겠죠. 이것도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일 테고요.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등기, 동산에 관한 것이면 인도가 있어야 그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도 필요 없고 인도도 필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물권의 의의라고 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주체인 인의 권리 객체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일물일권주의, 물건이 하나면 거기에 대한 물권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일물일권주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은 법으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물권 법정주의. 요거에 관해서 조금 이제 뭐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가끔 한 번씩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요거 의죠. 의사가 아니라 의. 자, 이런 거 두 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과 관련돼서 등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과 관련된 거, 등기 청구권이죠. 그리고 물권의 소멸과 관련돼서 특히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가 이제 주로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245페이지 보면 26회 기출문제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옳은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지상권은 본권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물권의 종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그리고 점유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물권의 출발은 소유권에서 출발합니다.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게 소유권인데 이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만 똑 떼서 또는 처분 권능만 똑 떼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정은 소유자가 하는 거야. 설정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이렇게도 썼어요. 소울정이다. 그래서 사용수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주면 이게 용익물권이고 처분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주면 그게 담보물권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기서 용익물권은요.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인 거예요. 이게 담보물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했고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본질적 의미의 물권으로서 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권리로 인정해준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까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전부를 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라고 하는데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민법상 물권이고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도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은 창설되는데 그 법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 그럼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은 세 개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이 이제 분묘기지권이 금년에 여러분 시험에 출제 1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 시효로 취득했을 때 무상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난 5월 30일인가요? 29일 판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판례가 있어갖고 요거는 아마 굉장히 중요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개가 관습법상 물건입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건이다. 그렇죠. 요 세 개.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관습법상 물권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통행권은 사도통행권인데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 아니었고요.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근린공원권이라고 하는 공원이용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배타적 권리, 물권은 배타적 권리인데 여기에 보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만 관습법상 물권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고 판시했던 게 이 세 개거든요. 여기 나왔던 온천권 이거 관습법상 물권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사도통행권 개인 토지를 오랜 기간 통행했다 그래서 그걸 물권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도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법원에서 꼭 집어줬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험에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있다고 볼 수가 없다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 등기를 해야.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았다. 자, 여기 비춰주세요. 여기 비춰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쉬운 문제인데도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권 법정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에 보시면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우리 취득시효는 단순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토지 일부에 대한 독립적인 등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일부는 안 되지만 단순히 점유만 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을 했고요. 건물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 있잖아요. 우리 같은 아파트 같은 거. 이것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독립된 물건, 즉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그렇습니다. 원래 물건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모두 다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려드린 것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 있었죠. 그중에 미분리 과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 지상에 건물 있었죠. 건물. 그 다음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여기 미분리 과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삼 이런 거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상에 4개 하고 지하에 하나 미채굴 광물 요거만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데 얘는 지붕하고 기둥하고 주벽을 갖추고 있으면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서 건물로 보는 거고 이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갖추던가 아니면 이름을 쓰는 방법으로서 명인 방법을 갖추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고 이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이 가능합니다. 명인 방법은 여기 2군데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요거는 입도를 갖춰서 수학기에 있다라고 하면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토지에서 별채되어 분리된 수목입니다. 임목이 아니라 분리된 수목이에요.
그러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돼야 되죠. 이건 이제 동산이 돼버린 겁니다. 또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가 아니라 이때도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5번이고요. 3번에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 임대해서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네요.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누가 현재 물권자만이 누구에게 현재 물권의 방해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죠.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갑소유 X 토지 위에 사용권한 없이 을이 Y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임대하고 있대죠. 그래서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을 때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에 건물이 아니고 대지 부분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을은 비록 무허가 불법 건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건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병의 목적물 점유는 철거를 방해하는 점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는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철거 처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상태에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3번이 돼야 되겠죠.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에게 현재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청구를 하되 청구하면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비용은 침해하고 있는 상대방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소유자가 내가 물권 목적물 반환 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할 테니 내가 방해 제거 방해 예방할 테니 네가 비용을 나한테 내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네 비용으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해라 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나한테 돈 가져오면 내가 할 테니 비용을 나에게 내놔라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불법을 원인으로 103조 반사회적 행위군요. 이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일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점유권의 경우에는 점유권이 침탈됐을 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는데 반환 청구는 침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또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유권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그렇죠. 방해 원인을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현재 방해가 종료됐답니다. 그래서 방해의 결과 여기에는 방해
결과의 제거는 방해가 종료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방해 결과의 제거를 제거할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답니다. 그럼 현재 물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4번 지문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방해 상태 제거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라고 하는 것이지,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를 제거, 즉 방해 상태가 종료됐으면 그 결과를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이 등기청구권이 있죠. 네,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그 다음에 담보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용익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죠. 또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그래, 방해 상태만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귀책 사유도 갖추고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합니다. 자, 3번에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와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이런 문제 이제 종합 문제거든요. 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면 이 목적물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공해주지 않고 있고 제3자 병이 침탈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어떻게 됩니까? 병에게 야 물건 내놔라고 해서 회수해서 그 다음에 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사용 수익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갑이 안 하면 갑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해서 여기다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해야 되는 물권적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요, 유치권 자체에 기해서 유치권 자체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어요. 물권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되,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는 점유권에 기해서 하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는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지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용익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소멸시효 대상이죠. 타인 소유의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여기 타인 소유의 무단으로 신축됐다라고 하는 그런 타인 소유 토지라고 봐야 되죠.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고요.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허무인 명의로 등기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 말소 해야죠. 이상한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그 말소 지워야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공시송달 방법으로도 송달해서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 권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저지유라고는 한다 그랬어요.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는 점유권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X가 아니죠. 그리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상 회복해 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도요. 또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해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자,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럼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말소도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현재 물권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말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23회 문제에 보니까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랬습니다. 본권에 기하여.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아닙니까?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준해서 이렇게 목적물 반환 청구는 없어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유치권자도 목적물 반환 청구는 점유권 가지고 하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는 또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 명의 신탁자는 소유자입니다. 수탁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 제3자가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이 자들도 물권적 청구권을 그러네요. 가지는 자, 가등기 담보권자 물권적 청구권, 여기는 가등기 담보권자, 유치권자, 계약 명의 신탁자,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여기는 지금 가등기 담보권,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모두 정답이 처리가 됐네요. 이거 모두 정답이 처리가 됐는데, 이거 문제가 많았던 지문입니다. 이 문제는 빼버려야 되는데요. 다 가지고 있고, 사실은 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는 가등기 담보권자와 유치권자,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자도 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할 때도 이 사람도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취득시효 완성자도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모두 다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득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 아닙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는 여기서 부동산 매수에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사용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거에 의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맞고요. 2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용 수익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3번에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갖는 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는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거고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게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라고 했으면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사권입니다. 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공권이죠. 공법상 권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23회 문제죠.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겁니다.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라고 하는데 명인 방법은 이름 쓰는 거잖아요. 이름 쓰는 거.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라고 하는데 이름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뭐였죠? 명인 방법은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내지는 뭐예요? 요거 미분리 과실이죠. 내 거다라고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또 이름 바꿔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그리고 내 거라고 표시해 놓는 거. 그래서 말은 좀 어렵지만 소유권 이전 또는 유보할 때만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되는데 그것도 물건은 두 개입니다.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아니면 미분리 과실 이렇게 나눠 놓으셔야 되고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해야 되죠. 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모르겠으나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거야. 그럼 부인하고 싶으면 소유권 부인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소유권 포기해버리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유효입니다. 이걸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아니라 담보권 제한이 있는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있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지만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생긴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서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제한 물권이 있는 상태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11번, 1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되느냐, 등기 없이 변동되느냐라고 할 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187조가 적용이 돼서 경매, 수용, 상속, 판결. 이제 판결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이행 판결이냐, 형성 판결이냐 요거. 그다음에 기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하란 얘기죠. 그럼 법률행위 차지란 얘기죠. 근데 법률행위 중에서 기타 중에 하나가 있었죠. 245조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245조 1항이 적용이 되는데 245조 제1항에 자체에 등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그래서 그건 등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도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5번이죠. 5번. 나머지 신축, 분묘기지권,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법정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법정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법정 저당권 있다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 임대차에서 나오는데 그냥 있다만 아시면 되고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25회 문제도 등기가 있어야만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여기도 법률 행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1번. 그다음에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을 줄임말이죠. 건물 신축도 그냥 원시취득으로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고 그다음에 5번에 한동 건물 중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구분 행위 자체로 인해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로 등기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물 분할 합의에 의해서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래요. 공유물을 분할할 때 합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건 등기해야 되고, 재판상 분할로 인해서 공유물이 분할이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된 때죠. 자, 12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분할 협의가 성립됐다. 그럼 등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고 분묘기지권이고 경매고요. 법정갱신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문제죠. 12번하고 11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13번 문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